가족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사랑과 보호를 찾을 수 있는 곳일까요? 아니면 가장 깊은 상처를 숨기고 있는 위험한 함정일까요? 이 이야기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족이라는 개념을 완전히 뒤흔들 것입니다. 지금 바로 가족 내에 숨겨진 충격적인 비밀을 공개하며 사랑과 희생이 항상 행복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가족이 항상 안전한 곳일까요? 아니면 그곳이 바로 가장 큰 위험일 수 있는 걸까요? 이 모든 진실이 이 영상에서 드러납니다. 저는 지호, 해숙 어머니의 막내 아들입니다. 어머니는 72세이시고 광주에서 40년 넘게 살아오셨습니다. 그동안 저는 어머니가 힘들게 살아온 모습을 지켜보며 자랐습니다. 그 집은 어머니가 사랑하고 또 많은 기억이 담겨 있는 곳입니다. 어머니께서 이번에 그 집을 고치고 싶다고 하셨을 때 저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큰형 민수는 항상 직설적이고 냉정한 사람입니다. 어머니가 집 수리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을 때 민수 형은 바로 거절했습니다. 그는 사업을 하면서 겪은 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돈이 필요하다며 집 고치는 일에는 손을 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말을 들으시고 잠시 실망한 표정을 지으셨지만 더 이상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형과는 달리 그런 문제에 대해 말을 많이 하지 않는 편입니다. 저는 그냥 조용히 고치겠다고 대답했지만 형과 말싸움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사실 형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이해는 가지만 저는 그저 어머니가 원하시는 일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 큰일을 말로 다 설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더라도 어머니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저는 기꺼이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집 수리에 대해 말씀하신 후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집은 비록 오래되었지만 제게는 너무나 중요한 장소입니다. 어머니께서 저희 가족을 위해 고생하시며 살아온 그곳, 그 벽과 방마다 쌓인 추억들이 모두 제 마음속에 살아 있습니다. 어머니가 밤늦게까지 홀로 앉아 계시던 거실에서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피곤해 보이시지만 저희가 집에 돌아올 때마다 미소 지으시던 그 얼굴이 기억납니다. 집은 어머니가 계신 곳, 그리고 저희 가족의 모든 행복과 슬픔이 담겨 있는 곳입니다. 어머니께서 그런 말을 하셨을 때 저는 한동안 그 말을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자신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으시고 특히 과거에 대한 얘기는 거의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이 집은 단지 우리가 사는 곳이 아니라 너희가 모르는 많은 기억들이 숨겨져 있는 곳이라고 말씀하시며 한숨을 쉬셨을 때 저도 모르게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그 말 속에 어머니가 감추고 있는 어떤 비밀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동시에 어머니가 저희에게 말하지 않으려는 이유가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 후 저는 자연스럽게 그 집 안에서 무엇인가를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과거를 알 수 있을 것만 같아서 집안 곳곳을 둘러보며 작은 것들까지 신경 쓰게 되었습니다. 특히 어머니가 평소에 손수 돌보시던 주방이나 거실의 오래된 의자, 벽에 걸린 낡은 사진들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 모든 것이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숨기고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제가 다락방을 정리하던 중에 작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상자는 꽤 오래된 것 같았고 안에는 몇 장의 오래된 편지들과 흑백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사진들은 어머니가 젊었을 때의 모습이었고 그 편지들은 제가 전혀 알지 못한 사람에게서 온 것이었습니다. 편지 내용은 누구와의 사랑이 담긴 이야기처럼 보였고 그 관계는 어머니의 삶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저에게는 완전히 낯선 이야기였고 저는 그것들이 어머니의 과거의 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이 다 함께 저녁을 먹을 때 저는 조심스럽게 어머니에게 그 상자와 편지들에 대해 물었습니다. 어머니, 다락방에서 낡은 편지들을 발견했어요. 이게 뭐예요? 라고 물었을 때 어머니는 잠시 말없이 식사를 멈추셨고
그 눈빛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그 후 어머니는 조용히 그건 어머니의 과거야. 더 이상 말하지 않는 게 좋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는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지만 그 순간 저는 어머니가 얼마나 많은 것을 숨기고 살아왔는지 조금이나마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저는 그 과거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었고 주변 사람들에게 묻고 다녔습니다. 저는 점차 어머니가 젊었을 때 겪었던 한 사랑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은 결국 어머니가 아버지와 결혼하기 전 한 남자와의 깊은 인연이었고 그 관계는 결국 여러 가지 이유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사랑을 잊고 우리 아버지와 결혼했지만 그 당시의 감정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머니가 그 모든 이야기를 저희에게 숨기고 싶었던 이유는 아마도 그 기억들이 너무나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이었기 때문일 겁니다. 어머니는 자신이 겪은 아픔을 저희에게 짐이 되지 않도록 하려 했던 것이죠. 이제 저는 어머니가 이 집은 우리가 사는 곳이 아니다. 우리가 알지 못한 많은 기억들이 숨겨져 있는 곳이라고 하신 말의 의미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집은 단순한 집이 아니다. 어머니가 감추고 싶은 모든 이야기가 담긴 곳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리팀이 집을 고치러 왔을 때 저는 이 집에서 숨겨진 비밀들이 하나씩 드러나는 것 같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수리팀이 작업 중일 때 저는 부엌을 둘러보며 점검을 하기로 했습니다. 집이 오래되어 바닥이 고르지 않기도 했고 이전에는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던 부분이었지만 그날 저는 부엌 바닥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뭔가 숨겨져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수리팀에게 그 부분을 좀 더 살펴보라고 요청했고 잠시 후 우리는 부엌 바닥에 나무 판자 아래에 금속으로 된 작은 덮개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덮개는 꽤 단단히 잠겨 있었고 오래된 자물쇠로 잠겨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놀랐습니다. 이 집에는 수많은 비밀들이 숨어 있을 것 같았지만 부엌 아래에 이런 숨겨진 공간이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수리팀의 한 사람이 도와주어 결국 그 덮개를 열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습기와 먼지가 섞인 냄새가 확 풍겨나왔고 한 줄기 빛이 바닥 아래 작은 공간을 비추었습니다. 그곳은 매우 좁고 어두운 방처럼 보였으며 그 중간에는 낡은 금속 상자가 있었습니다. 그 상자는 마치 오랫동안 아무도 손대지 않은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상자에 대한 호기심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 왜 이렇게 깊이 숨겨놓았을까? 어머니가 말했던 이 집은 우리가 모르는 많은 기억들이 숨겨져 있는 곳이라는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 상자를 조심스럽게 열어보았습니다. 상자 안에는 몇 가지 오래된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눈에 띄는 것은 작은 일기장 하나와 몇 장의 사진들이었습니다. 사진들은 모두 어머니의 젊은 시절의 모습이었고 일기장은 어머니가 저희에게 전혀 이야기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상자를 열었을 때 그 안에서 발견한 것들은 제 예상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낡은 종이와 함께 여러 물건들이 들어 있었고 그중 가장 충격적인 것은 민수 형의 출생 증명서였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들고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잘못 본 줄 알았지만 점검해보니 민수 형의 이름은 제 형이 아니었습니다. 종이에 적힌 이름은 완전히 다른 이름이었고 그 이름은 제가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의 이름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뚝 떨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민수 형이 어머니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상자 안에서 또 하나의 물건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쓴 손편지였습니다. 편지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색이 바랬지만 그 글씨는 여전히 아버지의 글씨였습니다. 저는 손을 떨며 편지를 펼쳐들고 그 내용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혜수가 나를 용서해줘. 민수는 내 친자식이 아니지만 제발 그 아이를 내 자식처럼 사랑해줘.
그 말을 읽는 순간 저는 몸이 얼어붙은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이 편지에서 드러난 사실은 저에게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민수형은 어머니의 친자식이 아니었다는 것, 그리고 아버지가 그 사실을 알면서도 어머니에게 그 아이를 사랑해달라고 부탁했다는 것, 그동안 형을 형처럼 생각하며 살아왔던 제 마음은 한순간에 흔들렸습니다. 왜 어머니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숨기셨을까? 왜 아버지는 이 모든 일을 그렇게 감추려고 했을까? 저는 그 편지를 손에 쥔 채 어머니와 아버지의 과거에 대해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집은 단순한 집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에는 우리 가족의 숨겨진 이야기가 있고 제가 몰랐던 과거의 아픔과 상처들이 깊이 묻혀 있었습니다. 저는 손에 쥔 상자 속의 것들을 여전히 믿을 수 없는 마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민수 형이 어머니의 친자식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너무 갑작스럽고 충격적이어서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이 집에서, 이 가족 안에서 무언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거실에 앉아 계셨고 그 얼굴에는 어딘가 모르게 한숨 섞인 표정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마음속의 모든 질문을 꺼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머니, 민수 형이 왜 그런 거예요? 왜 저희에게 이 사실을 숨기셨죠? 어머니는 잠시 말없이 앉아 계셨습니다. 그 눈빛은 이미 저를 기다렸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는 내 아버지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야. 그건 내가 너를 임신하고 있을 때 벌어진 일이고 그 사실을 알았을 때 나는 그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 그때 나는 너에게도 미안했고 그래서 민수를 내 아들처럼 사랑하기로 결심했어. 어머니는 그 말을 끝내고 나서 잠시 말을 멈추셨습니다.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진실은 내게 너무 큰 짐이었어. 내내 가슴속에 숨기고 너희들에게는 그저 평범한 가족처럼 보이도록 하려고 했지. 그러나 그 사실은 언제나 내 마음속에서 무겁게 자리 잡고 있었어. 어머니의 말을 듣고 나서 제 마음은 더욱 무겁고 복잡해졌습니다. 어머니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 비밀을 숨기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을 고통 속에서 보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민수 형을 형처럼 생각하며 살아왔지만 이제 그 사실을 알게 된 후에는 제 마음이 갈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제 눈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는 이 모든 걸 이해하지 않아도 돼. 하지만 민수는 내 아들처럼 사랑했어.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어. 어머니의 말은 제 마음을 크게 흔들었습니다. 그동안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어머니의 고통과 비밀을 짊어진 시간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그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얼마나 큰 짐을 홀로 짊어지고 살아왔는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만큼 어머니는 가족을 위해, 저희를 위해 모든 것을 감추며 살아온 것입니다. 저는 어머니 옆에 앉아 말없이 몇 분을 보냈습니다. 그 후 깊은 숨을 쉬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이 모든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어요. 민수 형이 어머니의 친자식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된 게 너무 충격적이에요. 하지만 어머니가 저희를 위해 모든 걸 감추며 살아왔다는 것도 알겠어요. 어머니는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어머니가 너무 아팠다는 걸 알겠어요. 어머니는 잠시 저를 바라보시더니 피곤한 듯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나는 너희가 이 사실을 알지 않기를 바랐어. 그게 제일 좋다고 생각했거든. 하지만 지금이라도 이해해주니까 고맙다.
나는 언제나 너희가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그러니까 너희가 상처받지 않도록 하려고 애썼지. 어머니의 말에 저는 마음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어머니가 그런 아픔을 겪으면서도 저희를 사랑하기 위해 힘겨운 결정을 내리셨다는 걸 알게 된 순간, 그 모든 것들이 마음속에서 하나씩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저는 어머니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 사랑을 더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손을 내밀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가 힘들어도 그동안 모든 걸 묵묵히 감당해왔다는 걸 알아요. 이제는 저도 어머니를 위해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하겠습니다. 우리 가족이 함께라면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아주셨고, 그 따뜻한 손끝에서 저는 어머니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비록 과거의 아픔은 지울 수 없겠지만, 함께하는 미래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조용한 밤, 모든 것이 고요한 가운데 저는 어머니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복도에서 나오는 희미한 불빛이 창문에 비추어 어머니의 모습이 침대 위에서 자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방 안은 너무 조용해서 어머니의 고요한 숨소리까지 들릴 정도였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 어떤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어머니가 늘 숨겨온 이야기들, 묻혀있던 비밀들이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느새 저는 어머니의 옷장으로 눈길을 돌렸습니다. 어머니는 언제나 그곳에 개인적인 물건들을 보관하셨습니다. 평소에는 그런 곳에 손을 대지 않지만 그날 밤은 알 수 없는 끌림에 의해 손이 저절로 가게 되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옷장을 열고 안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 눈에 띄었던 것은 바로 오래된 일기장 한 권이었습니다. 그 일기장은 시간이 흐르며 바른 표지와 황폐해진 종이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어머니의 물건들 중에서 본 적이 없는 것이었기에 저는 직감적으로 이 일기장이 무엇을 담고 있을지 궁금해졌습니다. 손이 떨리며 일기장을 집어들었고 그 순간 불안함과 동시에 무언가 중요한 것이 이 안에 있을 거란 예감이 들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일기장을 펼쳐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어머니가 쓴 글들이 적혀 있었고 한 페이지마다 어머니의 생각과 감정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글들을 읽어 내려가면서 저는 어머니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숨기며 살아왔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과 아픔을 겪었는지를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우리가 모르는 또는 알지 못했으면 하는 과거를 그 속에 담아두었고, 저는 그제야 그 모든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 일기장은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어머니가 속으로 울고 고통을 느끼며 사랑과 후회를 품고 살아온 흔적들이었습니다. 제 마음은 복잡해지고 동시에 어머니에 대한 이해와 존경이 더 커졌습니다. 지금까지 저희에게 보여준 모습만이 어머니가 아니라 그 속에 숨겨진 또 다른 어머니가 있었음을 알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어느 조용한 밤, 모든 것이 고요한 가운데 저는 어머니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복도에서 나오는 희미한 불빛이 창문에 비추어 어머니의 모습이 침대 위에서 자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방 안은 너무 조용해서 어머니의 고요한 숨소리까지 들릴 정도였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 어떤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어머니가 늘 숨겨온 이야기들, 묻혀있던 비밀들이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느새 저는 어머니의 옷장으로 눈길을 돌렸습니다. 어머니는 언제나 그곳에 개인적인 물건들을 보관하셨습니다. 평소에는 그런 곳에 손을 대지 않지만 그날 밤은 알 수 없는 끌림에 의해 손이 저절로 가게 되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옷장을 열고 안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 눈에 띄었던 것은 바로 오래된 일기장 한 권이었습니다. 그 일기장은 시간이 흐르며 바른 표지와 황폐해진 종이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어머니의 물건들 중에서 본 적이 없는 것이었기에 저는 직감적으로 이 일기장이 무엇을 담고 있을지 궁금해졌습니다. 손이 떨리며 일기장을 집어들었고
그 순간 불안함과 동시에 무언가 중요한 것이 이 안에 있을 거란 예감이 들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일기장을 펼쳐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어머니가 쓴 글들이 적혀 있었고 한 페이지마다 어머니의 생각과 감정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글들을 읽어 내려가면서 저는 어머니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숨기며 살아왔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과 아픔을 겪었는지를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우리가 모르는 또는 알지 못했으면 하는 과거를 그 속에 담아두었고, 저는 그제야 그 모든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 일기장은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어머니가 속으로 울고 고통을 느끼며 사랑과 후회를 품고 살아온 흔적들이었습니다. 제 마음은 복잡해지고 동시에 어머니에 대한 이해와 존경이 더 커졌습니다. 지금까지 저희에게 보여준 모습만이 어머니가 아니라 그 속에 숨겨진 또 다른 어머니가 있었음을 알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일기장을 계속해서 넘기며 한 페이지마다 숨겨진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쓴 글은 저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는 듯 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알지 못했던 어머니의 아픔과 고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일기 속에서 하나의 이야기가 제 마음을 강하게 흔들었습니다. 어머니는 과거에 아버지가 가족을 떠나려고 했던 이야기를 적었습니다. 아버지는 한때 어머니를 떠나서 다른 여인과 함께 살 계획을 세운 적이 있었고, 그 여인이 바로 민수 형의 친어머니였습니다. 아버지가 그 여인과 함께 살기로 결심했을 때 저희 가족은 아버지를 잃을 뻔했으나 그 계획은 불행히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여인이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그로 인해 민수 형은 홀로 남게 되었고, 결국 어머니가 그를 받아들이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어머니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아버지의 배신과 그 여인과의 관계, 그리고 그 여인에게서 태어난 아이까지. 어머니는 그런 상황에서 민수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그는 어머니의 손에서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그 모든 아픔을 안고 살아가셨습니다. 일기장을 읽으며 저는 어머니가 얼마나 큰 상처를 안고 살아왔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고통 속에서도 민수형을 자신의 아들처럼 사랑하며 키운 어머니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어머니가 얼마나 많은 것을 숨기고 얼마나 많은 아픔을 감추고 살았는지 이제야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저는 혼란스러웠고 동시에 어머니의 깊은 사랑에 감동받았습니다. 어머니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그 어떤 아픔도 묵묵히 감내하셨고 결국 그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일기장을 계속 읽으며 어머니의 깊은 속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민수 형을 처음부터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았다고 고백하셨습니다. 민수는 어머니에게 책임감처럼 다가왔고 어머니는 그를 바로 사랑할 수 없었어요. 그 아이를 내 자식처럼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 힘들었어요. 이 말을 읽고 저는 마음이 아파왔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배신을 떠안고 한 아이를 받아들여야 했던 상황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을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머니는 민수를 점점 더 사랑하게 되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민수가 자라면서 그가 보여준 순수한 사랑과 노력에 어머니는 점차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때 어머니는 자신이 민수에게 얼마나 냉정했는지, 그 아이에게 얼마나 상처를 주었는지 알게 되었어요. 어머니의 글을 읽으며 저는 눈물이 나올 뻔했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이 민수에게 제대로 된 사랑을 주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 깊은 죄책감을 느꼈고, 그 죄책감을 덜어내기 위해 점점 더 많은 사랑을 주려고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민수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고, 그 사랑은 점점 더 커져갔어요. 어머니는 비록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최소한 그 아이에게 사랑을 줄 수 있었어요. 어머니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 글을 읽으며 저는 어머니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사랑을 느꼈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에는 그 아이를 받아들이기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제게는 큰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머니는 민수를 자식처럼 키우며 자신이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하고자 노력했어요. 그 사랑이 얼마나 진심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완벽한 부모는 아니었지만 정말로 민수를 사랑했고 그 사랑을 통해 가족을 지키고 싶어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기장을 덮고 나서 저는 어머니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겪은 고통과 그 속에서 찾아낸 사랑을 알게 된 지금, 저는 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조금 더 이해하게 된 것 같았습니다. 그 사랑은 쉽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었고, 어머니는 민수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기장의 마지막 부분을 읽으면서 어머니의 걱정과 고뇌가 저를 깊이 울렸습니다. 어머니는 민수가 점점 아버지와 같은 길을 가고 있다는 걱정을 적으셨습니다. 민수가 아버지처럼 책임감 없이 주변 사람들에게 의존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염려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어머니의 글에는 깊은 우려와 안타까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수야, 내가 아버지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 것 같다.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아버지가 걸었던 길을 그대로 걷고 있어. 책임감 없이 그저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니? 내가 그렇게 된다면 결국 스스로 일어설 수 없을 거야. 어머니의 이 글은 저를 깊이 생각하게 했습니다. 어머니는 민수를 사랑하셨지만 그 사랑 속에서도 민수가 아버지처럼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어머니는 민수가 아버지처럼 변하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저희에게 남긴 상처, 그 고통을 민수가 반복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민수가 더 이상 자신을 희생하는 삶을 살지 않기를, 자립하고 책임감을 갖기를 바랐던 어머니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민수야, 이제는 더 이상 엄마에게 의지하지 마. 엄마는 더 이상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걸 지켜볼 수 없어. 내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해야 해. 어머니의 마지막 글에는 그런 절박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민수가 성숙해져야 한다고 믿었고, 그가 책임감을 가지고 자기 삶을 살아가기를 바랐습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어머니가 민수에게 얼마나 큰 사랑과 동시에 깊은 걱정을 가지고 있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민수가 아버지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길을 찾기를 바랐고, 그것이 어머니가 민수에게 바랐던 가장 큰 소원이었던 것입니다. 일기장을 다 읽고 난 후, 제 마음은 복잡하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머니가 그동안 겪어온 고통과 아픔을 알게 되면서 한편으로는 어머니가 너무 안쓰럽고 또 한편으로는 화가 났습니다. 왜 어머니는 그 모든 것을 혼자서 짊어지고 아무에게도 털어놓지 않으셨을까? 왜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을까? 그런 질문들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 저는 어머니가 항상 웃으며 저희를 돌봐주셨던 모습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늘 저희에게 괜찮다고 말하며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지지해 주셨고, 스스로 힘들어하는 모습은 절대로 보이지 않으셨죠. 그런데 이렇게 어머니의 일기장을 읽고 나서야 어머니가 얼마나 많은 것을 혼자서 감추고 참아왔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기억이 납니다. 어느 날, 저는 어머니에게 그녀의 과거에 대해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그저 웃으면서 그냥 다 잘 지내고 있어 라고 대답하셨고, 그 뒤로 더 이상 그런 얘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저는 그저 어머니가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는 강한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지, 어머니도 인간이었고, 그저 우리에게 더 이상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 자신을 감추고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어느 날 밤, 어머니가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시던 중, 저는 아무 말 없이 그 자리에 서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는 눈에 띄게 피곤한 표정을 지으셨지만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저에게 물어보셨습니다. 무슨 일이야, 지요? 저는 그냥 고개를 저으며 아니요, 그냥요, 라고 대답했지만
그때 어머니의 얼굴이 제 마음속에 깊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기장에서 어머니의 진심을 알게 된 후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왜 엄마는 그런 걸 혼자 다 참았어요? 왜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어머니와 단둘이 있을 때 저는 결국 그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짓더니 한숨을 쉬며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지호야, 엄마는 너희가 걱정하지 않기를 바랐어. 엄마는 너희가 행복하게 살아주길 바랄 뿐이었어. 내가 힘든 걸 내가 알면 너희가 더 힘들어질까봐. 어머니는 그렇게 말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말이 끝나고 저는 마음속으로 억누를 수 없는 분노가 일었습니다. 왜 어머니는 그렇게 혼자 모든 걸 짊어지고 저희에게 아무것도 말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저희가 도와줄 기회를 주지 않으셨을까요? 그 순간 저는 어머니의 사랑과 동시에 그 사랑을 짊어진 어머니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혼자서 감추며 살아왔는지 깨닫고 나서 그동안 제가 얼마나 무심했는지에 대해 깊이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머니가 겪었던 모든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유진과 함께 조용한 카페에서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유진은 기분이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생각이 엿보였고 저는 그것이 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유진아, 무슨 일 있어? 오늘은 좀 우울해 보인다. 유진은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마치 고민을 하듯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호야, 사실 너에게 말하고 싶은 게 있어. 내가 민수랑 결혼하기 전에 민수의 가족에 대해 알고 있었어. 민수 엄마랑 너희 엄마 사이에 있었던 일도. 그 말을 듣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너 그걸 알았어? 제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가득 묻어났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빛이 어두워졌습니다. 내 엄마가 민수 엄마랑 오래된 친구였잖아. 그래서 엄마가 그 일에 대해 다 알았어. 엄마가 나한테 다 이기해줬어. 그때 나는 너무 충격을 받았고 뭘 해야 할지 몰랐어. 그런데 민수는 내가 선택한 사람이었고 나는 그가 있으면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 당시엔 사랑보다 그저 가정이 안정적이고 부유할 거라는 생각이 더 컸어. 유진의 말에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민수와 결혼한 이유가 사랑이 아니라 안정적인 생활을 원했기 때문이라니 그 사실이 제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럼 왜 민수랑 결혼한 거야? 사랑이 없었는데?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유진은 한숨을 쉬며 손에 든 커피잔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사랑해서 결혼한 건 아니었어. 그 당시엔 그냥 가정이 안정적일 거라고 생각했거든. 돈이나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게 느껴졌어. 그러라고 나서야 그게 다가 아니었단 걸 깨달았어. 이제 와서 보니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게 허무한 것 같아. 유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했지만 동시에 민수와의 결혼이 사랑이 아닌 현실적인 이유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그럼 이제는 어떻게 할 거야? 저는 물었습니다. 유진은 잠시 생각한 후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아. 하지만 난 나쁜 사람이 아니야. 그때 내가 선택한 길이었고 그걸 후회하지 않으려 했어. 이제는 그 후회를 받아들이고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해. 그녀의 말에는 후회와 미안함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그녀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유진아, 넌 지금 깨달았으니까 그만큼 나아질 수 있어.
사랑이 중요한 거라는 걸 알게 된 것만 해도 큰 걸, 그게 중요한 거야. 유진은 잠시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고 저도 그녀의 선택을 이해하려고 애썼습니다. 그저 그런 선택이었을 뿐이었고 이제는 과거를 받아들이고 더 나은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유진은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고민과 불안이 엿보였고 저는 점점 더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다가 유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지호야, 사실. 민수는 외도를 해서 유진의 말에 저는 순간적으로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여자가 민수를 협박하고 있어. 협박. 저는 몰라며 물었습니다. 무슨 얘기야? 그 여자가 뭐라고 했어? 유진은 고개를 숙이고 한숨을 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여자, 민수와 함께 찍은 사진을 가지고 있어. 굉장히 친밀한 사진들. 그녀는 그 사진들을 세상에 퍼뜨릴 거라고 협박하며 민수에게 큰 돈을 요구하고 있어. 저는 이 모든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외도를 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가 다시 한번 자신이 만든 문제에 갇혀 있다는 현실의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럼 내가 원하는 건 뭐야? 내가 뭘 도와줘야 하는 거지? 저는 유진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유진은 제 눈을 피하지 않고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지호야, 민수가 지금 너무 힘들어.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어. 그 여자가 사진을 퍼뜨리면 그의 인생은 끝날 거야. 그래서 나도 모르겠어. 내가 도와줄 수 있으면 부탁할게. 저는 잠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민수에게 여러 번 손을 내밀고 그의 잘못을 덮어주고 싶지 않았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더 이상 민수의 잘못을 대신 해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가 자초한 일이고 이제는 그가 스스로 책임져야 할 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유진아, 이제는 더 이상 도와줄 수 없어. 그동안 너무 많은 걸 대신 해줬고 이제는 민수가 그 책임을 져야 내가 계속해서 민수의 뒤처리를 해줄 수는 없어. 그건 그가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야.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유진은 제 말을 듣고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실망과 슬픔이 서려 있었지만 결국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고마워, 지호야.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말하고는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는 혼자 남아 많은 생각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그날 서울의 한 작은 식당에서 가족 회의가 열렸습니다. 모두가 긴장된 얼굴로 앉아 있었고 그 분위기는 점점 더 어색해졌습니다. 그러나 민수가 갑자기 입을 열면서 분위기는 더욱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그는 앉아서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할 말이 있어요. 민수는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모든 가족이 그를 주목했으며 해숙 어머니도 그를 바라보았지만 어머니의 얼굴에는 불안과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해숙 어머니의 친아들이 아닙니다. 민수의 말이 나가자 식탁 위의 공기가 단번에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이게 무슨 말인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뭐라고? 저는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민수는 한숨을 쉬며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건 어려운 시기에 어머니 서류를 뒤지면서였습니다. 그때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 상황이라 별다른 선택이 없어서 했죠. 그리고 그걸 알게 됐어요. 저는 어머니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모든 이들이 민수를 쳐다보며 충격을 받았고 해숙 어머니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앉아 있었습니다. 민수야. 어머니가 힘겹게 입을 열었지만 민수는 그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비난하지 않아요.
그러나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이 사실을 알게 된 후로 기분이 좋지 않아요. 왜냐면 제 인생은 항상 운이 없었던 것 같거든요. 제가 친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는 게 제 삶의 불행이었어요. 어머니가 저를 키워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서 계속 비워진 느낌이었어요. 민수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민수는 어머니에게 불만을 품고 있지만 그의 고통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민수를 자신의 아들처럼 사랑하려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수는 그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항상 궁금했던 건 만약 제가 친아들이었다면 제 삶이 달라졌을까 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사랑을 받았다면 저는 다른 사람처럼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었을 텐데요. 민수의 말은 공기처럼 차갑게 퍼졌습니다. 민수야. 어머니는 말문이 막힌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는 너를 사랑했어. 지금도 사랑하고 앞으로도 사랑할 거야. 하지만 그건 내 마음일 뿐, 넌 다르게 느낄 수도 있겠지. 그 후 밤하늘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민수의 말은 모두에게 충격을 안겼고 그 말들이 우리 가족의 모든 숨겨진 감정을 드러낸 듯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민수는 자신이 어떤 길을 걸어야 할지 모르고 어머니는 그 사랑을 어떻게든 지키려 했지만 결국 그 사랑이 서로를 상처 입히고 있는 걸까? 그날 가족 회의는 점점 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민수의 고백 이후 방안은 침묵에 휩싸였고 모두가 자신만의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와 슬픔을 숨길 수 없었고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야, 너는 그냥 계속 숨기기만 했어. 너의 외도가 우리 가족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알았어? 왜 이제서야 말하는 거냐? 왜 이렇게 오래 숨겼어? 제가 화가 나서 말했을 때 민수는 조금 당황한 듯 눈을 피하며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모든 걸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상황이 이렇게 된 건 내가 원해서가 아니야. 나도 이렇게 될 줄 몰랐어. 민수는 고개를 숙이며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끝나자마자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무책임함에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이제는 뭐야? 어머니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 너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켰잖아. 저는 민수에게 화를 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지만 그녀의 눈빛은 너무나도 아팠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가 고통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만하세요. 여러분이 이렇게 행동하면 나는 더 이상 가족으로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모든 걸 다 해왔고 여기까지 왔지만 만약 여러분이 진심으로 가족의 소중함을 알지 못한다면 나는 이 관계를 계속 이어갈 수 없어요.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눈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그녀의 결심은 확고해 보였습니다. 방안은 그 말이 끝난 뒤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어머니의 말을 듣고 숨을 죽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너무 많은 것을 혼자서 감당하며 살아왔고 이제는 그만두겠다는 결정을 내리신 듯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그런 말씀 마세요. 우리가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게요. 저는 어머니를 진심으로 달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희가 나를 이해하지 못하면 나는 더 이상 이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생각해. 나도 사람이고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어.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어머니의 고통과 분노가 느껴졌고 저는 그저 무력하게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회의는 더 이상 해결책을 찾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각자가 자기 자신과 마주해야 하는 시간, 그리고 진심으로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민수가 화를 내며 방을 나가자 방 안은 갑자기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의 발걸음 소리가 멀어지면서 우리는 모두 서로 말을 잇지 못한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혜숙 어머니가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말은 확고해 보였습니다. 지호, 내가 나를 완벽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냐? 아니야. 내 아버지는 내 인생에서 유일한 남자가 아니었어. 어머니의 그 말에 나는 순간적으로 숨이 멎은 듯 했습니다. 내 머릿속은 혼란스러워졌고 어머니를 바라보며 제대로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알고 있던 어머니는 언제나 우리 가족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한 분이었고 그런 어머니가 이제 내가 전혀 상상하지 못한 이야기를 꺼내시다니 그 충격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숙이고 한숨을 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 아버지, 그 사람을 사랑했었지만 그가 내 인생에서 전부는 아니었어. 내가 그때 사랑했던 사람은 다른 사람이었어. 그 사람과의 관계가 끝난 후 내 마음은 너무 아팠고 그 아픔을 안고 살아왔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리며 그녀의 눈에는 과거의 아픔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동안 나에게 아무 말 없이 이 모든 고통을 혼자 겪어왔다는 사실이 너무 마음 아팠습니다. 어머니는 내가 어렸을 때, 그리고 지금까지 나에게 아무런 고통도 주지 않으려고 애쓰셨던 그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머니가 겪은 깊은 상처와 비밀들을 처음 알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 사람을 잊을 수 없었지만 내가 너희를 키우면서 그 사랑을 다 내려놓으려 했어.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사랑이 전부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 안에는 나의 아픔과 외로움도 있었어. 어머니는 나를 바라보며 이야기하셨고 나는 그 말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나는 고개를 숙인 채 그 아픔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습니다. 어머니는 그 모든 고통 속에서도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숨기고 살아오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나는 어머니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누구보다도 가족을 지키기 위해, 사랑을 주기 위해 노력하셨지만 그 안에 깊은 상처를 감추고 살아가셨던 것입니다. 어머니의 말은 저에게 폭탄을 맞은 것처럼 충격적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평생 저는 아버지가 저희 친아버지라고 믿어왔고 그런 가족 관계 속에서 자라왔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말씀하신 그 한마디가 저의 모든 것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마음속에서 하나씩 모든 것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말없이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깊은 고통과 아픔이 묻어나왔습니다. 너희가 이해하지 못할 거라는 걸 알지만 결혼 생활이 힘들어지던 시기에 나는 다른 사람과 관계를 가졌어. 지호야, 너는 아버지의 친자식이 아니야. 너는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야. 어머니의 말은 그야말로 벼락 같았습니다. 저는 잠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뭐라고요? 제가 입을 열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현실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런 말을 하다니 저는 그저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너희 아버지와 나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 그 시기에 나는 다른 사람에게 의지했었고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너는 태어났어.
그때는 나도 그 사람을 사랑했고 그 사랑에서 너를 낳았어. 하지만 내가 너희를 키우면서 그 사랑은 내 마음속에서 점차 사라졌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고 그녀의 눈에선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그래서 나는 제 목소리가 끊어졌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하고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토록 사랑하고 존경하던 아버지가 저희 친아버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너무 갑작스럽고 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다시 한번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지호야, 너는 나에게서 받은 사랑을 의심할 필요는 없어. 내가 너를 키우면서 너는 내 아들처럼 자라왔어. 하지만 그 사실을 너희에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건 더 이상 숨길 수 없었기 때문이야. 저는 그 말이 너무 아팠습니다. 이제 저는 제 인생에서 모든 것이 달라졌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믿어왔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뒤집어졌고 저는 이제 이 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그럼 민수는? 제가 간신히 말을 꺼냈습니다. 민수는 저와 마찬가지로 그동안 아버지를 진짜 아버지로 알고 자라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모두 그 사랑의 의문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민수는 저를 바라보며 슬픔이 묻어있는 눈으로 말했습니다. 지호야, 나도 몰라. 이게 다 무슨 의미인지 나는 아직도 이해할 수 없어. 어머니는 두 아들의 고통스러운 표정을 보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각자 이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간 믿어왔던 가족의 의미가 모두 변해버린 순간 우리는 반지 서로를 바라보며 그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야기는 해숙 어머니가 오래된 집을 떠나면서 끝이 났습니다. 그 집은 가족의 수많은 추억과 아픔이 담긴 장소였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이 사라지고 조용히 비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떠나면서 두 아들에게 한 장의 편지를 남겼습니다. 그 편지에는 어머니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말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수, 지호, 엄마는 잘못했어요. 그리고 엄마는 정말 미안해요. 과거에 했던 잘못들과 숨겨왔던 고통들, 모든 것은 엄마의 책임이에요. 그 누구도 잘못을 떠넘길 수 없어요. 하지만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각자의 인생을 책임져야 해요. 엄마는 더 이상 너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앞으로는 스스로의 길을 찾아가야 해요. 어려워도 힘들어도 그 길은 너희의 책임이에요. 엄마는 항상 너희를 사랑하지만 이제는 그 사랑만으로는 모든 걸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알아야 해요. 그 편지는 짧았지만 어머니의 깊은 고백과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이 잘못했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그 모든 책임을 두 아들에게 넘겼습니다. 물질적인 유산을 나누며 어머니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길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남긴 것입니다. 이제 너희는 스스로 자신의 길을 찾고 그 길에 책임을 지고 살아가야 엄마가 더 이상 너희를 지켜줄 수 없다는 걸 알아. 하지만 엄마는 항상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말고. 편지를 읽은 후 민수와 저는 말없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말은 너무나 무겁고 깊었습니다. 그동안 어머니가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사랑과 희생을 이제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사랑에 대한 미안함과 책임감이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가 떠난 지금 우리는 더 이상 그 사랑에만 의지할 수 없습니다. 이젠 우리가 스스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순간이 온 것입니다. 어머니가 남긴 유산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었습니다. 민수와 저는 처음으로 마주 앉아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서로에게 쌓아온 감정은 너무나도 깊고 복잡했기에
말 한마디 한마디가 조심스럽고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한 채 우리는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대화할 필요가 있어 민수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속에는 피곤함과 불안이 묻어 있었습니다. 나는 내 생각을 다 말하지 않았어. 모든 게 너무 멀리 갔어.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무거운 마음을 다잡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맞아. 모든 게 너무 멀리 갔어. 하지만 우리가 예전처럼 되돌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돌아갈 수 있겠어? 이렇게까지 다 터져버린 마당에. 민수는 잠시 말이 없었고 한숨을 쉬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모르겠어. 하지만 우리는 시도는 해봐야 하지 않겠어? 계속 이렇게 살아갈 수는 없잖아. 우리는 서로 바라보며 그동안 쌓여온 모든 감정과 오해들을 풀어내려 했지만 대화는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웠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나누는 말들이 깊은 틈을 메우기엔 부족한 느낌이었습니다. 결국 대화는 끝이 났고 우리는 서로 말을 아끼며 각자의 길을 떠났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집을 떠나 혼자서 오랜 시간 걸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머니가 떠난 그 집 앞에 섰을 때 그곳은 예전처럼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해가 지고 그 집은 어둠 속에 잠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 집을 바라보며 스스로 묻습니다. 이 모든 비밀들이 우리 가족에게 저주처럼 내려진 걸까? 아니면 다시 시작할 기회일까? 제 마음속에서는 여러 감정이 교차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 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우리는 이제 그 안에서 어떤 미래를 그려가야 할지 모른 채 서 있었습니다.